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제일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후보자님 세 분 모신 이유가 우리 회원들하고 이 그 대화의 그러니까 저 질문하고 답변 듣는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후보자님들한테 질문해 주실 분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질문을 횟수에 대해서는 많이 교육하셔서 너무 많이 하시면은 하면 안 되지만은 하여튼 좀 저기 많은 질문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오른손 들어 주십시오. 저한테 질문하신다고 하셨던 없으십니까? 질문 아까 저 토론하면서 다 됐습니까? 네, 저기 대전광역시 대변총회 박재구 부의장님. 예, 저 관저동에서 개업하고 있는 박재구입니다. 늦은 시간에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민폐인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공부했던 내용들은 대부분 다 해소가 된 것 같고요. 후보자님들 간의 생각이 약간 차이가 있으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노조 협약서 문제였는데 6월 2일 날 감사 보고서에 보면 그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건 원칙적으로 무효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무효다는 게. 근데 후보자님들 생각은 어떤 분은 이거 적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됐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고요. 그 노조 협약서 때문에 지금 젊은 회원들이 협회비 내기 싫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세 분 후보님 간단하게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장은식 후보님부터. 예. 네, 질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 저희들 생각이고 이게 감사 보고서에. 예, 저 요번에 그러니까 사실 4월 저희들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4월 20일 날 이사회가 있었고 4월 24일 날 대의원 총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4월 19일 날 우리 이상훈 협의장님께서 사인을 해버렸다는 게 가장 이게 그 절차적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사회도 통과가 되고 대의원 총회도 보고하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건데 그거를 그렇게 하신 것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좀 커졌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거를 제가 그 변호사나 그 노동부에 있는 분들한테 질의했을 때 그 내부의 절차를 어겼기 때문에 그게 원천 무효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라고 그분들이 그 조언에 의하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젊은 회원들이 회비를 안 내겠다고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무리 개업 여건이 어려워도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 대한치과협회가 있기 때문이고 지금까지 선배들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회원들이 이거 단체 협약서 하나 때문에 회비를 안 내겠다고 한다면 그건 무익수자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좋은 환경은 누리고 내가 의무를 안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 잘 설득해서 단체 협약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는 치과계 파일을 키우고 치과 의사들이 더 이게 좀 행복하고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설득해서 회비를 내시도록 하고 또 회비만 낼 뿐 아니라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그 회의 내서 그만하게 몸으로도 이렇게 와서 이게 치과문 닦고 와서 봉사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치과계를 위해서 있는 거지 저희야 이제 이미 치과도 할 만큼 다 했고 이런데 우리 후배들 위해서 이제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젊은 회원들도 그런 걸 좀 이해하시고 회비도 잘 내시고 그리고 또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좀 기여도 좀 하시고 이렇게 봉사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3번 박태근 후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조 협약서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것은 우리 회원들 회비 납부 거부 운동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회비 납부 거부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비 납부율이 5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협회 존폐 위기에 처하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회비 납부 거부 운동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떤 말로도 설득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은 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해서 앞으로 더 우리 협회 발전을 하자라고 해야지 설득이 되는 것이지 이 문제를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면서 회비 더 내고 우리 확장성을 더 키우자. 설득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보궐선거 제가 늘 한 번씩 드리는 말씀이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선발투수가 아니고 구원투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협회 회모에 한 발짝도 떼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긴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 문제 해결에 전력 투구를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1번 장영준 후보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간단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2분 내에 이렇게 저보고 답변을 하는 건 쉽지 않은 얘기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감사 지적사항인 위법사항이 있다는 것은 그 치과의사협회 정관에 소위 말해서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예결산이라든지 이런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대의원총회에서 반드시 의결을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 정관에 위배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협회장이 그 정관에 위반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위법인 거고, 그러나 그것은 그 노조 협약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아까 제가 민법 제760조를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 의료법은 민법 하에 있습니다. 이 760조에 보면 위법 행위를 한 교사자, 소위 말해서 정관에 위법 행위를 한 협회장의 방조자, 사인을 한 그 소위 말해서 노조 측, 거기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방조를 했다라는 게 쌍방의 이제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변호사 해가지고서 제가 이제 가장 그 위법한 행위를 찾아낼 수 있는 게 뭐냐 해가지고서 이제 결론이 내린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계약된 자체는 무효가 될 수 없다. 하지만 교사자와 방조자라는 관계에 있어서 쌍방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테이블에 나와서 재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혹시 뭐 예. 네. 회비 났고요. 예. 사실은 좀 난감합니다. 난감한데 제가 보니까 제가 동문회 그 동창회 제가 회장을 했었는데 회비 납부가 보통 한 50%에서 60%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협회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좀 많이 내는 지분은 한 80%, 적게 내는 지분은 한 50%대. 그래서 평균 한 60% 정도가 57%에서 한 60% 정도가 저희 협회 회비를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간에 회비를 내서 그 정도가 유지가 되려면은 협회가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뢰감을 주고 협회에서 회원들을 위해서 뭘 해주고 이럴 적에 협회에서도 회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준비가 된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요번 일을 통해서 제가 사실은 구원투수로 나온 것 중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이 어려울 때 저보고 지금 뭐 의료법인 얘기하면서 동네 치과를 좀 이해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역으로 저는 좀 직원이 한 300명 됩니다. 하다 보니까 저는 노사 문제 때문에 노동부에 1년에 한 4-5번은 불려갑니다. 하다못해 뭐 직원들이 나가면서 뭐 퇴직금 문제라든지 뭐 OT 문제라든지 그래서 제가 볼 적에 이거는 제가 들어가서 좀 해결할 수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나왔기 때문에 잘 해결해서 젊은 회원들이 회비를 낼 수 있게끔 유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저 후보자님들한테 제가 돌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나온 노사협약서 감사 보고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단체 협약 체결의 문제점 해가지고 6월달에 우리 대의원들한테 보내진 감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자, 1번 장영준 후보님 그거 보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장원식 후보님.
감사 보고서 보셨습니까? 자체 감사 보고서인가요? 우리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미불금 감사한 그 감사 보고서 보셨습니까? 아니 제가 우편물 온 건 봤는데 제가 그까지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박태근 후보님은 보셨습니까? 예, 읽어봤습니다. 읽어보셨죠? 네. 거기에 지금 절차상 문제가 5가지가 해결돼 있고 저희 우리 회원들 일부는 그거를 지금 열람에서 다 봤기 때문에 이 노조 협약서 단체 협약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좀 알고 있고 지금 박태근 후보님께서는 뭐 파기라든지 좀 뭐 우리 장 장영준 후보님께서 뭐 자극적인 단어라고 하시는데 뜻은 파기라고 하시지만은 사실은 그거는 제협상으로도 하시려고 하는 거고 우리 또 장영준 후보님께서는 또 법적으로 또 이렇게 준비를 하셨지만은 지금 우리 일반 회원들 정서는 이게 좋지는 않습니다. 예.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법이 어떻게 되고 뭐 조항이 어떻고 이걸 따지는 거는 정말 집안에서 공무원들 탁상 행정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후보자님들은 그걸 떠나서 발로 뛰면서 회원들을 갖다가 적극 좀 알리고 또 동의를 구하고 아마 해결하는데 더 열심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지금 자꾸 이 문제가 지금 많이 될 것 같은데 한번 감사 보고서 한번 감사님 3분이서 열심히 해서 해주실 거니까 다시 한번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지금 감사 보고서 말씀하셔서 미불금 결산 내역 감사 보고서를 제가 다 봤습니다. 네, 여기 5가지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협회 내에서의 어떤 위법성이지 노조 협약서에 있어서의 위법성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저의 말씀을 좀 잘 못하시는데 일단은 그 노조하고 우리 협회가 한 거는 한 상황은 일단 했지만은 그거를 되돌리려고 하는 노력을 후보자님들께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자꾸 문구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 회원들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열받고 있고 그러시는 거니까 우리 회원들을 설득하고 우리가 다른 후보진들이 이끌어내도록 하는 노력을 하여 주신다는 거면 우리 회원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 돌린 회원들을 다시 우리 협회장님 뵈시면은 그거를 끌어들일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십사는 게 제 부탁이겠습니다. 이 좌장이 이렇게 큰 소리 치면 안 되는데 조금 저도 지금 동업하는 입장에서 젊은 사람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 이런 것들이 많이 와닿아서 우리 후보자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권칠성 의원. 대전시 대덕구에 개원하고 있는 권칠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게 된 그 전임 회장님의 귀책 사유가 조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귀책 사유에 대한 해결은 사퇴로 다 해결이 된 건지 어느 정도까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특정 후보님한테 질문하시는 겁니까? 3분 후보님한테 다 질문하시는 겁니까? 3분 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박태근 후보님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상훈 전 회장인 거죠. 그래서 그분이 결국 사퇴하는 걸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신 겁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노조 협약서 문제로 인한 우리 협회의 커다란 피해 내지는 폐해에 대해서 소송으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여론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도 송사를 벌이지 않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냈었다는 말씀드렸듯이 사퇴하는 걸로 그 책임을 묻는 걸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도 제가 알기로는 인간적으로 대단히 여리신 분이고 또 처음 협회장이 되어서 회원 중심의 회무를 하려고 노력한 그런 부분들은 우리 회원들이 새겨야 되고 또 앞으로 협회장 되실 분들도
회무의 중심이 항상 회원에 있다라는 거는 본받아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오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사퇴까지 가게 됐는데 그 문제로 모든 것을 이상호 협회장 또 제가 부회장 3인방과 임원들 뭐 이렇게 탄핵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분들에게 법적인 아니면 그 금전적인 이런 책임까지 물을 생각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만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뭐 이렇게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린 게 아니고 열심히 하시려다가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물론 그 손실이 뭐 저희 회원들한테 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걸 뭐 소송을 통해서 형사적 뭐 민사적 책임까지 물은 거는 좀 심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영준 후보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그 협회장을 사퇴한 거로서 이제 책임은 다 끝나는 거냐 이걸 물어보신 건가요? 노후적인 부분이라든가 뭐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 그냥 납작 엎드려서 그 은둔 생활을 하시는으로서 끝난다는 뭐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보지 말자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게 궁금했습니다. 저는 글쎄 뭐 제가 질문에 어떤 맞는 대답인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책임이라는 거는 무한 책임이 누구한테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에서든지 간에. 그래서 잘못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사실 그 이번에 후보자로서 준비를 하면서 저희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모든 게 법 하에서 이야기가 돼야 된다. 저희는 이제 정관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가 재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상훈 회장이 소위 말해서 사자 죽은 사람한테 공소권을 우리가 물어볼 수 없듯이 지금 이 노조 협약서도 사실은 이상훈 회장한테 피해 보상을 저희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노조가 요구했던 금전적인 거를 다 제공을 하게 되면 그거 자체가 노사협약서를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 협회가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그럼 그 피해를 저희는 이상훈 회장한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다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우리가 법전에 어떤 국민 정서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같은 치과 의사로서 어디까지를 저희가 해야 될 거냐 뭐 이런 좀 인간적인 그런 배려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저는 이상훈 회장이 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그 논의는 차후에 또 발생이 되면은 논의를 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지금 기태석 의원님. 아유, 나이가 드는데 이렇게 세 분 협회를 이 나팔선을 구하겠다고 나와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이 늦은 시간까지 두 분의 답을 해주시냐고 장영준 후보, 장한실 후보, 박태근 후보 저 개인적으로 다 그 친분이 있고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권주성 회원이 얘기한 거를 이렇게 조금 더 깊게 보면은 협회장은 사인만 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 남아있는 부회장 협상 대상자였던 부회장이 멀쩡하게 살아서 지금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그거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이 지금 새 후보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고 조금 실망도 했고 합니다. 근데 제가 마이크 잡은 거는 사실 그거는 아니고 여기 멀리 세 분이 앞으로 이제 협회장 하실 분이 여기 오셨는데
부탁 좀 드리려고 세 분 중에서 어차피 한 분이 되시니까 아까 이만규 충북 회장님이 그 협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제가 개인적인 일 때문에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사실 전번 선거 때서부터 저희들이 이 충청 지역에서 요구를 했던 겁니다. 협회에서 내려오기가 힘드니까 복지부가 여기 세종시에 내려와 있는데 우리 대전, 충남, 충북에서 그 역할을 갖다가 맡아서 해주겠다. 분소를 차려달라.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비급여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아까 장원식 후보님이 말씀하셨지만 소통입니다. 소통. 복지부도 사람들이에요. 자주 접하면은 그거를 미리 정보도 알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도 세우고 다 터지고 난 다음에 해결을 하려니까 힘든 겁니다. 아까 이만규 회장님이 얘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현 집행부 1년 동안 담당 이사 얼굴을 못 봤다는 국왕정책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세종시 내려가라 그러면은 거기까지 왜 내려가? 라는 게 지금 이번 집행부의 그 이사들의 생각입니다. 분소 차려주세요. 그럼 우리 역할을 하겠습니다. 협회 부회장 거기에 대해서 좀 한마디씩 좀 해주시고요. 우리가 먼저 집행부 때서부터 요구를 했던 거예요. 이 자리에서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제가 우연히 여기 나와 있다 보니까 둘러보니까 제가 최연장자더라고요. 이 얘기하려고 내가 못 갔습니다. 사실 내가 무슨 뭐 바라고 그럴 그 나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세 분 오셨는데 세 분 중에서 한 분 되시겠죠. 이번에 꼭 잊지 마시고 훌륭하신 분 많습니다. 여기 이 지역에 가까이서 정말 그 밀착 수비와 공격을 할 수 있는 인재들이 많습니다. 협회가 힘들다면 우리도 도와줘야죠. 복지만큼 중요한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세 후보님들 여기서 도장 찍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후보님들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여기서 뭐 안 해주시겠다고 좋습니다. 안 해주시겠다. 한번 얘기 좀 해주시고. 장은식 후보님부터 해주시겠습니다. 뭐 분소 얘기는 아직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이만규 충북 회장님도 계시지만 치과계 합심해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대한치과협회 임원들이 못한 거 있으면 뭐 지부장들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존경받는 치과사 만들고 행복한 치과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다 합심해서 일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세종시가 그치에 가깝기 때문에 뭐 분소가 됐든 아니 뭐 대협력이사를 이쪽 지역으로 임명하든 이렇게 하여튼 우리가 다 같이 화합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태근 후보님.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소 차려달라는 의견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 회장에 당선되면 당장의 그날부터 차릴 수는 없겠지만 살펴보고 꼭 필요하다라는데 적극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상훈 집행부 때 공개기관 채널이 다 막힌 것이 우리 협회로서는 정말 뼈저린 손실이라는 말씀 아까 드렸고요. 우리 참모들이 유능한 분들이 많아서 복지부하고 이 막힌 채널을 뚫는데 큰 역할을 하리라고 지금 다들 엄청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소 차리는 것뿐만 아니라 막힌 채널 시원하게 뚫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장영준 후보님. 기태석 선배님 오랜만에 뵙니까 아주 건강하시고 보기 좋습니다. 좀 살이 찌신 것 같은데 이게 참 답답한 얘기인데요. 제가 29대 집행부 때 이제 부회장을 했습니다. 그때 분소 얘기 나왔던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협회가 하는 일이
어떤 대외적 활동 아니겠습니까? 뭐 내부적인 거는 또 뭐 지부에서들도 많이 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복지부라든지 뭐 국회라든지 뭐 그 이외에 뭐 각각 이익단체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협회가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역대 협회장님들을 쭉 보니까 일 잘하시는 분들은 보니까 그 주변에 학연, 지연 뭐 이런 걸 가지고선 이렇게 그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세종시에 일을 해야 된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을 활용을 해서 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뭐 김태석 선배님이야 역대 회장님들 다 보셨고 선거도 많이 해보셨고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벌써 29대 때도 나왔듯이 분소를 만든다는 것은 분소라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보건복지부를 어떻게 보면 좀 가까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라인을 만들고 또 그런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떻게 보면 설득 작업도 하고 또 필요할 적에는 이제 서울에서 내려와서 어떤 그 또 역할도 좀 해주기도 하고 이런 거를 하는 게 협회고 협회장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분소라는 표현을 안 쓰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제 한 20년 제가 협회 일을 하다 보니까 협회장이 돼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된다는 거를 저는 뭐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분소가 되든 아니면 뭐 이 대전지부와 긴밀하게 연락을 해서 하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도움을 요청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세 분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30대 이제 지부장 할 때도 김영만 그 천안에 계신 김영만 부회장님이 복지부에서 가서 살다 싶었습니다. 제가 어디냐고 전화하면 꼭 자기 복지부 좀 가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소통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번은 뭐 코로나 때문에라는 핑계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저 소통이 없었다는 것은 참 비극입니다. 치과계에서는.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우리 협회장님 계시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소통, 그러니까 우리 관과하고의 소통에 대해서도 많이 좀 보건복지뿐만이 아닙니다. 기재부에서 우리 치의학연구원을 해서 기재부도 또 설득해야 되고 여러 군데 할 거 같습니다. 이때 하여튼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뭐 저기 우리 홈페이지에도 발언 올리고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다 답변 들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없으신 걸로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후보자님들께 우리 이상훈 회장님이 인기 끌면서 회장 됐을 수 있던 제일 큰 공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치과 간호조무사 단기 육성해서 우리 치과계 공급하겠다고 큰소리 치셨습니다. 그거 진행됐습니까? 우리 후보자님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장영준 후보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 문제가 뭐 역대 그 선거 때마다 가장 핫한 이슈였는데 이번에는 노사 협약서 때문에 좀 이렇게 뒤로 젖은 것 같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그 이상훈 그 전임 회장이 얘기했던 DA는 저는 처음부터 그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안 되고 지금 제가 그 29대 때 치무 이사를 했던 이성근 이사라고 이 간호조무사 간호전담 치과 전담 간호조무사에 대해서 그동안 지난 선거 때도 그렇고 한 3년 계속해서 같이 일을 해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저희가 위생사가 있고 간호조무사가 있는데 사실은 의사와 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관계가 이 피라미드 형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위생사보다는 간호조무사가 좀 많아야만 원활하게 인력 수급이 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위생사가 필드에서 일하는 사람이 한 3만 명 정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간호조무사가 15,000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뭐 학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많이 있는데 왜 치과로 유입이 안 되느냐? 결국에 가서는 치과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올 생각도 못 하는 거고 또 치과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을 데려다가 쓰려니까
이를 가리켜야 되는 입장에서 치과 그냥 간호조무사를 쓰는 거를 치과에서도 굉장히 탐탁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치과 전담 간호조무사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치과 전담 간호조무사가 이미 2019년도에 그 복지부에 그 제안서가 들어가서 현재 5차례 정도의 그 미팅이 끝났고, 제가 저번에 선거 나온 쪽에 그 간호조무사 협회 회장이랑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건복지부령으로 740시간 중에 한 250시간을 치과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치과 간호 전담 간호조무사로 배출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다음 장원식 이상훈 협회장님이 전에 하셨던 한국형 DA 제도라고 해서 뭐 12주 교육을 받고 뭐 이렇게 간호조무사를 이렇게 치과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들은 이렇게 했더니 뭐 치과 의사들이 뭐 자기네가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기도 하고 좀 성장 동력도 많이 떨어져서 이거를 계속해서 추진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장윤중 후보가 말씀하신 뭐 치과 전담 간호조무사 제도도 법제화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또 시간이 걸리니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간호조무사 학원이나 이런데 치과 과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치과의사들이 가서 강의를 좀 하고 치과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일으키는 거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태근 후보.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호조무사 문제, 이상원 집행부에서는 DA 제도를 공약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공약을 실천하려고 하는 액션이 있었는지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간호조무사와 치과의사 사이의 문제는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진료실에서 법적으로 다투게 되면 간호조무사와 치과의사가 다 불법을 하고 있는 거죠. 불법을 저지르면서 이게 진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이 다 그런 약점이 있어서 서로 거론을 하지 않고 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간호조무사와 치과의사 간의 어떤 진료 보조 행위에 대한 그런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수요 공급을 원활하게 해서 구인난을 좀 해결하자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영준 후보님 아까 말씀하신 그런 치과 전담 간호조무사 문제들은 제가 공약을 내서는 이런 것들하고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선거 캠프의 어떤 그런 이 차이를 내세우지 말고 당선이 되면 다 좋은 의견들을 모아서 잘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회원들이 구인구직 이 직원들을 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선이 되면 구인구직하는 사이트를 치과의사협회가 주도를 해서 우리가 회원들이 좀 더 쉽고 비용도 적게 드는 방법을 찾아서 회원들에게 좋은 서비스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새 후보자님들의 우리 치과 간호조무사 제도에 대한 의견 들으셨고, 아마 우리 개원가에서는 부인난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협회장 되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제일 큰 문제일 것 같아요, 부인난이. 그래서 그거에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회원 질문, 질의질문 응답 시간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